자, 지금 참 한국 대선판에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판이 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격차를 벌리니까 이해찬과 김종인이 각각 등장해서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그래서 여야의 선대위 총괄지하는 부분에 야당에서는 김종인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해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엔스마일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 둘이는 13대의 관악에서 한번 붙었고 그 이후에 두 사람 관계는 앙숙이죠. 그래서 이해찬이를 김종인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을 때 공천에서 배제했고 그 이해찬이 무소속으로 나서서 결국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자, 김종인과 이해찬은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해서 비례대표를 2번 했던 김종인이 세 번째 비례대표를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에 출마했어요. 그렇지만은 띠동갑 48세 김종인이 36세 이해찬에게 패배를 했죠. 자, 이해찬은 국회의원 7선을 했고 김종인은 비례대표만 5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거는 이 둘이가 게임을 한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의아합니다. 이해찬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여권 지지자들조차도 이해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또 행태, 이런 걸 보면 그가 유능하거나 일을 잘하고 한국의 제야나 야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 스스로가 사실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 정동영에게도 패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한 번도 출마하지 못한, 한 번 나갔다가 이해찬이한테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김종인도 비례대표만 5번 하고 남이 임명시켜주는 자리나 또 임명시켜주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 것만 한다면 이 사람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호감적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호감 둘인데 그나마 이해찬은 지역에서 7번이라도 당선되니까 대선은 몰라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은 그런 정도는 되는데 대중관계에서 이 김종인은 지역구라는 부분 자체를 아예 도외시하고 지난번에도 2017년이니까 대선 나온다 선언하고 며칠 만에 대선 행보를 접었습니다. 자, 근데 김종인이가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국민의 동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라는 희한한 표현을 가지고 선대위 발표에서 김종인을 상수로 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누구를 채우느냐 하는데 그걸 채우는 부분을 둘러싸고 내부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발표가 이번 주에 하려다가 내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 윤석열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 사이에 선대위에 영입할 사람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그 밑에 또 무슨 선대위원장 요런 체제에다가 또 지역본부 체제로 가는데 그래서 김종인의 역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총괄선대본부장도 없다는 거예요. 선대위원장 밑에 본부장 제도도 없애기로 하고 곧바로 지역별로 가는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또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하되 총괄은 없지만 분야별 총괄본부장을 해서 정책 조직 직능 미디어로 가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한 명을 놓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꾸로운 김종인 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별도로 후보 밑에 특위를 설치해서 그 특위의 하나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장을 김한길을 임명하겠다. 그렇게 이제 김종인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과 가까운 인사가 언론에다 대고 당 경선 뒤 윤 후보로부터 제안이 왔고
전통적 선거는 김 위원장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 전 대표가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정권이 있는 자리다. 요렇게 이제 김한길과 가까운 사람이 동아일보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던 내용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노멀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전형적 선거는 김종인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한길이 하다. 그래서 김한길은 민주당 내부의 대표적 반문 인사로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김한길을 영입해서 국민통합의를 띄우고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려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이 반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과 가까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대해서도 김종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통합이에요. 저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기득권으로 기울어져 있다. 김종인이야말로 기득권 중에 상기득권이다. 이준석이도 기득권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많이 앞서가고 될 수도 있지만 유력해져 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기득권 중에 상기득권을 대변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 기득권의 한마디로 상징적인 존재인 그래서 영원히 기득권끼리 해먹자고 하는 김종인을 데려다가 지금 대선에 총괄본부장을 주고 정권을 맡기겠다. 정권을 달라 요구하죠. 윤석열이 그러면 흥정이 안 맞으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김종인에게 끌려가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야 될 사람이 김종인을 만나고 다니는 일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대선 후보냐? 그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는 이기든 지든 지 마음대로 치르는 거고 지 가치관으로 치르는 거예요. 온 사방에 잡동사니 구시대적 인물을 다 끌고 모았어. 그걸 가지고 호남에도 펴었고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에 펴었고 그러면서 정작 좋은 새로운 세상이 서민개혁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대중들을 외면한다면 윤석열은 기득권의 대변자냐 대리인이냐 하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김종인이가 정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 김한길을 데려다가 통합위원장이라 앉혀놓으면 통합이 되나? 그렇게 따지면 김종인을 데려다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앉힌다고 국민이 총괄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는 다 맞고 자기 빼놓고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한길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자기도 대선 막판에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도왔잖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한다고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안철수한테 갔던 김한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자, 이준석이도 한 발 더 나갔어. 반문 집합소처럼 되면 2020년 총선 재판이 될 수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준석이 네가 입을 쳐닫고 사라진 척 숨어 있어야 이번 대선을 이긴다. 너가 할배 데리고 빨리 사라져라. 내가 이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윤이 빅텐트니 어쩌니 하고 자빠졌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야말로 이명박이 쪽에 견논자들 다 끌고 모으고 또 그 동교동 인물 다 끌어 모으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당 저 당 거강꾼하던 김종인이 끌어 모으고 이준석이 또 그대로 두고 앉혀가지고 그야말로 국민 통합 정권이 아니라 국민 짜장면 정권, 국민 야합 정권으로 갈 거다. 뭔 야합을 하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의 야합할 거다. 서로 싸우지만 김종인도 김한길도 또 그 옆에서 유력한 역할이 거론되는 권영세도 주호영이도 김태호도 김성태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견논자들이다. 자, 심지어 임태희 비서실장 하던 임태희가 정책총괄본부장으로 문망에 오른다.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갈이 이후에 열린 정권이 이재명이 쫓아내고
기득권끼리의 연합이 된다면 이것도 웃기는 짜장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요, 기득권들이 무조건 따라라 그러면 따르고 기득권이 이렇다 하면 그걸 믿는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 내가 윤한테 하나 충고하자면, 문가리가 교묘하게 폭탄 터지는 것을 연장시켜서 아마 윤 초장에, 윤이 대선 이어서 집권한 초장에 금융위기 터져서 그거 수습하다가 볼장 다 보고, 금융위기 수습한다라는 명문하에 여야, 연립정부나 이런 걸 구성해서 그것이 곧바로 대선 없애버리고 실세 총리가 지배하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서민의 목소리는 어디 갑니까? 서민들은 그냥 표나 찍어주고 줄 서서 그냥 지역주의에 따라가고 그냥 가짜 보수 진보 이념에 따라가고, 그리고 대선에서 아무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막연한 정권 교체라는 쇼에 박수를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 서서 개중꼴이 된 것이 서민의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윤이 되면 부동산이 해결되겠어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윤에 대해서 서민들이 자기 목소리로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에 나서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서 나서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자는 그런 권한을 동원하기는커녕 그야말로 기득권자들, 여태까지 그야말로 해먹는데 아주 그냥 도 같은 자들을 사방에서 끌고 모았어. 그들로 하여금 수구 정권을 구축한다. 그래서 개헌으로 간다. 현 여당이 의석이 180석가량 접근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헌으로 간다. 그리고 문이 대선 과정에서 윤의 약점을 잡고 그걸 적당히 무마하는 조건에 그런 역할을 영감히 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는 왜 윤이 김종인을 저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 해명할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